2021년 제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님들 비평에 힘입은 노력으로 이룩한 수상 소식 하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학회에서 마련한 제4회 팩트체크 대상, 이번에 우리 YTN의 팩트Y 코로나 팩트체크 연속보도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역보도 준칙을 준수하면서 난무하는 거짓 정보를 걸러내는 기획탐사팀의 팩트체크 연속보도 31편을 출품했었는데 치열한 노력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코로나 팩트체크가 대상을 받았다는 점, 사실은 회사 전체가 우리 시청자위원님들의 비평 등을 수렴하기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 고민도 해서 회사 전체가 코로나 방역보도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 평가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보도를 비롯해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고 보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기인데, 오늘 회의에서도 YTN 뉴스 콘텐츠에 대한 유익한 비평과 발전적인 대안 모색 기다리겠습니다. 3월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이제 이상 사례와 관련된 보도들이 YTN에서도 꼬여 있었는데요. 사실 예전처럼 이러한 이상 사례와 관련된 부분을 속보 처리한다든지 또는 뭐 중계하듯이 하는 그런 보도들은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좀 여전히 제목에서는 이러한 사망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보였습니다. 3월 3일에는 방역당국 중증 없다더니 백신 접종 후 나흘 뒤 사망, 또는 3월 4일에는 백신 이상 받는 500여 건, 오늘 사망 3명, 이렇게 조금 이제 백신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목 부분에 있어서 사망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특히 뭐 오늘 사망 3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중계하듯이 이러한 제목을 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도 내용에서는 사실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또는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지금 현재 낮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함께 내주기는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금 언론사에서도 사실 YTN에서도 고민이 있을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이런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백신 접종 이상 사례와 관련돼서 보도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이상 사례 몇 건, 화이자 백신으로 인한 이상 사례 몇 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절대적인 영으로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이상 사례 수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은 특정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백신 이상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몇 건 중에 이상 사례 몇 건, 또 화이자 백신 몇 건 중에 이상 사례 몇 건,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제목에 백신 접종 관련돼서 사망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목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하셨고요. 그거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 보도 초반에는 사실 이제 좀 이걸 더 신경을 제대로 못 써서 뭐 인과관계 확인 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목에 같이 물론 기사에는 처음부터 다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는 사실 제목에 이런 게 당연히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보도국 구성원들과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앞으로는 제목에도 그 기사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보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했을 때 과연 한국 언론이 많이 잘 보도할 수 있느냐 걱정이 저도 됐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언론이 굉장히 보도를 많이 내고 있고요. YTN도 이 뉴스 전문 채널답게 상당히 많은 보도를 내고 있어서 저도 실시간으로 현재 소식을 YTN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YTN의 특징답게 거의 매시간 모든 뉴스에서
이 미얀마 쿠데타를 꼭 한 건씩, 최소 한 건씩은 다루고 있고, YTN이 그 현지 미얀마 분들까지 연결해서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달해줬던 점이 아무래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 전문 채널에게 요구되는 외국의 외신의 경우에 그 현지의 빠른 소식 전달에 있어서는 역시나 YTN이 이번에도 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YTN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언론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국제뉴스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에 따른 아쉬운 점들인데요. 지금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같은 경우에 그 피해가 크지만 지금 청년과 학생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과거와는 또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도 뭐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라든가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와 같은 이 미얀마 청년들이 한국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국제적 연대를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YTN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언론에서 이 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현지 소식도 빠르고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미얀마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운동의 방식이나 방향성이 그분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해 준과 동시에 미얀마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단지 현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운동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미얀마 분들의 그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그 서울이나 또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각종 기자회견,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목소리를 듣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신에 들어오는 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얀마 분들의 목소리, 또 그리고 현지에서 SNS 올려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것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72조 자금을 조달한 쿠팡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벌써 7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 그 기업에서 7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서 이런 배달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재발 방지라든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유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쿠팡의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YTN에서 이 관련한 보도를 몇 건을 다뤘나 제가 찾아봤더니 딱 그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다룬 건 4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쿠팡에서 배송기사 사망에 쿠팡 근로시간은 낮은 수준, 그다음에 쿠팡 과로 아니야, 이런 쿠팡의 입장들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1월부터 3월까지 쿠팡 관련한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의 장밋빛 전망 뭐 이런 보도들은 지금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쿠팡이 뉴욕 증시에 아시아 기업으로는 뭐 4번째 규모로 뭐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착취 속에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도는 겨우 단신이나 또는 아예 보도가 되지 않고 한쪽에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을 발판으로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조명하지 않은 채 너무 장점들만 부각되고 있는 좀 치우친 보도들이 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 저도 그 부분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쿠팡 입장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고 그러니까 경제부에서 지속적으로 쓰고 뭐 이랬던 거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보도를 다루면서 뭐 리포트나 이런 데 말미에
뭐 이런 노동에 대한 무신경한 부분 이런 것들은 문제고 앞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정도로만 다루고 본격적으로 쿠팡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헤치는 보도를 지금까지는 잘 못했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이후에 마크 램지어 교수 관련 보도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 사설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고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 기본적인 사실에 반하는 학술 이론과 출판할 가치도 없다는 보도도 했어요. 또한 ABC 방송 보도, 영국의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 램지어 교수가 보도하는 내용, 관련된 보도 내용을 YTN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셨고, 또 워싱턴 DC 한인타운의 그 시위 관련 보도도 잘 봤습니다. 학술지 국제법 경제학 리뷰 IRLE 출판사에서 3월호 학술지 출간에 일시적으로 보류가 됐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방면, 여러 계층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고 검증한 그런 결과라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결과가 학계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증거가 없고 또 결론 도출 과정에서 기초적 오류가 있다는 반론 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준 결과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버드대 그 학교 신문에서는 학자들과 학생들이 IRLE의 편집 과정과 출판 진행에 대해서 비판해 왔고,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역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 측과 국제법 경제학 리뷰 IRLE에 대한 YTN 측에서의 직접적인 취재 보도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램지어 교수 관련해서 그 해당 출판사나 이런 데 직접, 그다음에 그 교수 측에 직접적 취재 보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램지어 교수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메일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뭐 기본적인 내용의 답변만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다루지 못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학 연구 교수 등 그 미국에 있는 교수들을 접촉해서 이제 보도는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ITN 보도와 관련해서 성소수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희수하사 그 사건 이후로 보도 형태를 보면 패널에 의한 심도 있는 방송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터뷰라는 형태의 다큐를 통해서 성소수자와 어떻게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방송해내서 이렇게 잘 녹여낸 것은 저는 매우 잘 방송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정치 문제로 패널이 구성되고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저는 크게 아쉬운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희수하사 사건 이전에 또 키워문화축제 제주 조직위원장이 또 유명을 달리하셨고, 한 달에만 3명의 성소수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상 혐오 발언과 차별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YTN이 심도 있는 패널 구성,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래 2월 5일 날 발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계된 혐오 표현의 총 92건이고 이 중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통한 어떤 진실 보도나 사실 보도의 접근은 YTN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낼 만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각종 혐오, 차별 표현이 난무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문제만 아닙니다. 변희수 하사건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이런 것들 심층 있는 취재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관련 리포트 같은 거 보도를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패널들이 나와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혐오 표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또 직접 좀 게을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3월 2일 인터뷰 관련된 보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국민일보가 3월 2일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만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실제로 그 의도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직을 걸지는 않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면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직을 걸겠다라는 부분만을 부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우리 언론들이 여론을 오히려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YTN의 3월 2일자 9시 59분에 게시된 그 보도를 보면 제목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 직 걸겠다라고 보도를 해서 YTN도 다른 언론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다 같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YTN은 저널리즘의 기본에 좀 충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현재 약 25살의 나이가 되는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정보와 뉴스를 접하고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되었어도 방송이나 신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을 다시 신문을 펴게 하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게 하는 일은 허망한 시도가 될 공산이 큽니다. 다만 그들이 조금은 다른 형식과 다른 내용의 뉴스를 모바일 유통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취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우리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뉴스 형식은 여러 차례 시도되기는 했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내용은 각 방송사의 사이트를 찾아봐도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YTN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 세대에 맞는 부분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뉴스 세대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는 한 이 사회의 언론, 여론은 모두 그 세대에 집중되는 이상현상을 낳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나오게 만들지 않는 한 사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해결자는 청년 세대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의 말머리를 잡게 하는 경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 주체를 소외시키면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송사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경영에 큰 문제가 없다든지 아직은 시청하는 집단이 있으니 괜찮다는 아니라면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사회 속도에 맞춘 변화가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함을 챙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뉴스 소외층이 어찌 청년 세대일까만은 여성이나 노동자들을 향한 뉴스 형식과 내용의 부족함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뉴스 관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의 뉴스 소외도 극복하는 지혜를 찾았으면 합니다.
젊은 층, 청년층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 형식 내용이 거의 없다. 이 부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도 이게 답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같이 구성원들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 또 4월에 다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